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대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2월 11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2월 11일 기준 주가 22,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조미료, 장류, 종합 양념류, 냉동식품, 육가공류 등의 식품군에서 약 70%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전분, 당, 라이신 등에서 약 30%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브랜드 종갓집, 조미료 브랜드 미원, 식품 브랜드 청정원 등이 식품군의 주요 제품이며, 많은 종류의 전분, 수많은 아미노산, 가축들에게 먹이는 라이신 등이 소재군의 주요 제품입니다. 각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다양한 품목별에서 고루 매출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한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때 MSG 유해성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미원 제품이 현재 누명을 벗고 1,000억 원 매출로 MZ세대까지 고객층을 확대 중입니다. 1990년대 초 럭키가 막그린을 출시하면서 MSG 무첨가라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MSG는 유해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0년부터 약 20년간 미원은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막그린의 마케팅 자료입니다. 다행히 2010년에 들어서 MSG는 무해하고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MSG가 오히려 위점막 보호를 도와주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앞세워 미원을 건강한 조미료라는 마케팅으로 2014년에 발효미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대상의 주요 제품군인 양념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현재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제품은 크게 3개의 회사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샘표, 대상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상은 간장, 고추장, 된장 상품에서 2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찌개, 볶음 등의 양념 장류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장류에서는 대상이 시장 점유율 17%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추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3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된장 부문도 21%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제품별로 맛의 차이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맛의 차이가 크게 없다면 마케팅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정원의 안주야 제품을 앞세워 HMR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냉동 안주 제품이 주력이었는데, 냉동 안주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상온 안주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안주야는 2016년 청정원이 최초로 론칭한 안주 전문 HMR 브랜드입니다. 출시 2년 만에 1,500만 개 이상이 팔렸고, 2016년 196억 매출이었던 냉동 안주 시장이 2018년 960억 원으로 5배 성장했습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안주 HMR을 성공적으로 맛본 청정원은 이제 야식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최근 배달비가 비싸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의 주요 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가 44%, 국민연금이 11%, 외국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 비율은 약 33%로 계산됩니다. 현재 대상은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창욱 회장님께서 지분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매각한 주식은 청정원 주식이며 대상홀딩스의 지분 변화는 없습니다. 매각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두 딸의 3세 경영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녀 임세령님께서 최근 대상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차녀 임상민님은 전무회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세령 부회장이 향후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이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보면 36%의 지분은 임상민 전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세령 부회장은 2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 임세령 부회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이재용 부회장과 결혼하면서 대상그룹은 향후 임상민 전무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임세령 부회장은 이혼했고 2012년 대상으로 복귀했습니다. 2009년 이혼 이후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홀딩스 지분은 증가하고 있고 임상민 전무의 지분은 감소하고 있다고 기사에는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인 비율을 보면 임상민 전무의 38%에서 36%로 지분이 감소한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두 자매가 계열 분리를 통해 독자 경영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분 확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의 사진입니다. 최근 대상그룹이 소재 사업 확대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의료 소재 사업을 위한 대상셀진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였고 그 자본금은 25억 원 규모로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또한 중국 라이신 생산 판매 업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청푸그룹에 265억을 투자하여 33%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청푸그룹과는 2018년 1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때 대상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신 기술을 청푸그룹에 전파했습니다. 청푸그룹의 입지와 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였습니다. 265억 원을 투자한 공시입니다. 과거 2016년 두 자매가 동시에 전무를 승진할 때 임세령 부회장은 마케팅 담당, 임상민 전무는 식품, 소재 사업을 담당시켰기에 임상민 전무가 후계자로 추측되었지만 임세령 부회장이 먼저 승진하였으므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 자매가 식품 사업과 소재 사업을 각각 나눠 맡기 위해 소재 사업 규모를 키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식품 사업 매출은 70%, 소재 사업 매출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대상의 해외 시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상이 진출했던 국가 내에서 공장 증설 및 마케팅 강화를 진행 중입니다. 대상의 김치, 소스가 인기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공장, 소스 공장을 준공하였고 중국에서는 베이징, 텐진에 이어 레닌강의 세 번째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김치 수출 1위를 도맡았던 미국 시장에서 김치 공장 건설도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에 관한 투자를, 미국에서는 김치 판매를 위한 대형마트와의 유통망 공략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해외 법인의 순이익은 3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 전체 순이익의 16%를 해외 법인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그룹의 주요 해외 수출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20년 3,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30년 1조 4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사업 중입니다. 대상은 1973년 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하여 미원을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했고 그 후 식품, 전분당 사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식품 사업으로는 2020년 약 1,300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대상이 론칭한 인도네시아 종합식품 브랜드 마마수카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김, 빵가루 등에서는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김 사업은 63%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공장 현지화 덕으로 보입니다. 전분당 사업은 2017년 전분당 공장을 완공하였고 2020년에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옥수수 전분, 고가당 시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의 대표 전분당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신 설비를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와 100%의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으로는 1973년에 진출한 미원이 있습니다. 미원 브랜드 파워로 인도네시아의 전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했습니다. 베트남의 하이저ong 신규 공장 가동 기사입니다. 대상이 소스, 김, 떡볶이 등 편의형 제품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하이저ong 공장으로 베트남 식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이저ong 공장은 뱃지, 떠이닝, 흥현 공장에 이은 네 번째 베트남 공장입니다. 청정원 브랜드로 칠리 소스, 스파게티 소스, 떡볶이, 양념장, 김 등 5개 품목군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TV,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SNS 광고 등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2030년까지 베트남 사업 매출이 현재보다 10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열풍을 통해 K푸드 해외 진출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은 르꼬르동 블루에서 김치 요리 대회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미국 상대로 한국 김치 수출은 3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한류 문화에 힘입어 미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입니다. 국가별 김치 수출은 일본이 1위로 51%를 차지하고 미국이 3천만 달러 이상으로 2위,
홍콩이 530만 달러, 대만이 450만 달러, 영국이 4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의 김치 입점을 마케팅으로 진행하였고 8월까지 입점 물량이 2배 증가하였습니다. LA 인근에 김치 공장을 세우고 12월부터 생산 예정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이정재 배우님이 현재 7년째 임세령 부회장과 공개 연애 중입니다. 이정재 씨가 대상 제품을 간접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상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세령 부회장은 신사업으로 육류를 선택했습니다. 고기 업체를 인수하고 고기 배송 어플을 선보이는 등 성장 동력을 고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육류 가공 판매 업체 해성 프로비전과 크리스탈 팜스 지분 70%를 각각 490억, 385억에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육류 구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입육 유통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상 네트워크스는 반경 3km 내에 정육점 고기를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고기나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남, 송파, 송동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그룹은 배양육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대량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입니다. 2030년 글로벌 육류 시장의 10%는 배양육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류 가공과 유통 사업을 위해 해성 프로비전을 490억을 투자하여 지분 70%를 인수한 공시입니다. 마찬가지로 385억을 투자하여 크리스탈 팜스의 지분 70%를 인수한 공시입니다. 대상 네트워크스는 자체 브랜드 자연방목 365데이스를 통해 양고기를 판매 중입니다. 신제품 양꼬치, 램 토마호크 사진입니다. 대상그룹이 배양육 사업에 진출한 기사입니다. 미래 먹거리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며 국내 배양육 시장은 200억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도 업체들은 수백억 투자를 유치해 생산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2개의 스타트업 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분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배양육 배양의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 F와 2025년 배양육 대량 생산 설비 공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세포 배양육 배지를 위해 무혈청 배지 전문 기업 엑셀세라퓨틱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양육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허가 기준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이 선행되면 배양육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중국에서 배양육 개발을 국가농업 및 농촌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양육은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 요인인 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업체가 중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돼지고기 배양육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고기 소비량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많아졌고 배양육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 부족을 경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배양육을 선택했습니다. 대상그룹은 또한 265억 원을 투자하여 대상 델리하임을 설립하여 기존의 육가공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햄 제품을 비롯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종합된 기사입니다. 델리하임은 2004년 대상이 선보인 고급 햄 브랜드입니다. CJ제일제당이 대상그룹에 100억 원대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산 사료로 쓰이는 라이신 생산 공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라이신 생산 과정에서의 균주가 동일하다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라이신, 헥산, 트립토판, 발린 등 다양한 아미노산 제품의 1위 기업입니다. 반면 대상은 1970년 라이신 사업을 시작했지만 IMF로 인해 독일 회사 바스프의 라이신 사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백광산업으로부터 1207억 원을 투자하여 라이신 산업 부문을 다시 인수했습니다. 소송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cum 균주를 통해 라이신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는데 CJ제일제당이 3년 전 이 균주를 통해 라이신 생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아미노산 바이오 시장은 190조 원으로 연평균 8%씩 성장 중입니다. 그중 CJ 제일제당은 3조 8천억 원의 라이신 시장에서 20%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 소송가액이 100억 원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 라이신 시장 선두주자로서 경쟁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행위로 해석이 됩니다. CJ 제일제당과 대상은 2012년에 김치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품군이 겹치기에 양사 간에는 충돌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라이신 사진입니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경쟁 중인 CJ 제일제당과 대상의 제품 비교 표입니다. 라이신은 돼지, 닭의 사료로 사용되기에 전세계 축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해 중국 연간 고기 소비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소, 양이 시간이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닭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세계 사육되는 닭은 230억 마리입니다. 중국의 돼지 사육도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계 대두 무역의 3분의 2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여 중국 돼지 축산업에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중국 이후에 육류 소비 증가 예상 국가는 인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도는 힌두교로 소고기를 먹지 않기에 돼지, 닭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을 통해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축산업의 중심지는 아프리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그때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는 2025년까지 자둔 생산이 가능한 모돈수를 4,300만 마리 수준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농가의 모돈수가 전월 대비 5% 감소하면 즉시 모돈을 재입식하고 자돈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모돈은 도축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전년 대비 모돈수가 10% 감소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손실분을 보전해줍니다. 또한 닭의 개체수에 관련된 기사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발생해왔고 주로 양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조류독감은 라이신 사업의 리스크로 판단됩니다. 대상그룹이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대상셀진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상셀진은 의료소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상의 건강기능사업부에서 근무했던 정유철 대표가 대상셀진을 맡았습니다. 대상은 2018년 건강기능식품사업부를 분리시켰고 그 당시 500억에 불과했던 매출을 지난해 1,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도 30억에서 11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뉴케어와 마이밀이 있으며 환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수익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출시된 뉴케어는 수술 전후 또는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환자용 식품 브랜드입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뉴케어를 섭취하던 환자들이 퇴원 이후에도 뉴케어를 찾으면서 일반인들도 챙겨 먹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뉴케어는 균형 영양식, 당뇨 환자용, 암 환자 영양식, 신장질환 환자용, 소아 환자용, 연하곤란 환자용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케어의 제품 사진입니다. 식사 대용식 브랜드 마이밀이 누적 생산 실적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홈쇼핑 런칭 방송 이후 꾸준히 매진을 진행 중이며 바쁜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습관을 보완해줄 영양 밸런스가 마이밀의 인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무균 생산 공정, 물이나 우유를 섞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 휴대하기 편리한 점 등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밀 제품 사진입니다. 또한 글로벌 식품, 소재 사업 육성을 위해 1,022억을 투자하여 마곡식품연구소를 건설 중입니다. 마곡연구소 신축 공시입니다. 또한 뷰티 제품 등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 중입니다. 100랩스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제품을 선보였고 현재 다양한 뷰티케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쌀롱들이는 쌀로 만든 유기농 쌀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 및 패션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100랩스는 세 번째 브랜드 누리프를 론칭했습니다. 대상이 소유한 초록마을 매장을 통해 핸드크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누리프 핸드크림 사진입니다. 100랩스의 네 번째 브랜드 파이토코어 기사입니다. 파이토코어는 안티에이징 시장을 전문으로 하며 콜라겐을 마케팅으로 하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4세대 순수 식물성 콜라겐 파이토콜라겐을 주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비건 프랑스 협회의 이브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최근 대상은 식자재 온라인몰 베스트온을 리뉴얼했습니다. 대용량 식자재 사업의 온라인 쇼핑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공식품 위주에서 농수산물 및 냉장, 냉동식품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후 2시 전에 주문하면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오프라인을 통해 당일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자본이 필요할 텐데 대상은 어떻게 자본을 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매년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500억의 회사채 공모를 성공했고 올해 최대 2,000억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회사채 공모 규모보다 훨씬 큰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자율 몇 %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알아보기 위해 회사채 발행 공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2019년 1,900억의 회사채 발행을 연 이자율 2%대로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의 회사채 발행은 총 1,600억을 2%도 안 되는 이자율로 발행하였고 2021년 1,500억을 1.5%대의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즉,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굴리고 있는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9년 대상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 미니스톱 지분을 416억에 매각한 공시도 찾았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9년 대상이 보유한 용인물류센터를 1,176억에 매각한 공시도 찾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 1,500호의 토지 및 건물을 1,450억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본 확보를 통해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려는 회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상이 보유한 신선식품 유통업체인 초록마을을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1,000억 원의 인수 추진 중입니다. 초록마을의 유기농 신선식품 브랜드 및 영업망과 바로고의 배달대행업을 통해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과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초록마을은 전국에 4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신선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임세령 부회장이 30%, 임상민 전무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 자금은 승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마을이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등 IT 플랫폼 경쟁사들과의 경쟁으로 2018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했었기에 대상 입장에서도 이번 매각은 긍정적인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 대상은 ESG 경영을 위해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유니폼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이 친환경 제품 및 경영을 준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대상의 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SKC와 대상, LX 인터내셔널이 생분해 신소재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SKC가 1,000억, 대상이 400억, LX 인터내셔널이 360억을 투자했습니다. 2023년 상업화를 목표로 국내에 연간 7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세울 예정이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피벳 제조사가 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저변 확대를 진행 중이며 대상은 피벳의 주요 원료를 공급합니다. 피벳은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땅에 묻으면 6개월 안에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 사진입니다. 400억을 투자한 공시입니다. 또한 대상의 IT 자회사 대상정보기술과 한국 화웨이가 협약을 체결한 기사입니다. 대상정보기술의 유통사업 경험과 한국 화웨이의 데이터 역량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대상의 배당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배당을 성장시켜 왔고 배당 성향은 대략 20% 정도로 무리해서 배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예상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한 700원으로 잡았고 개인적으로는 700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700원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주가 대비 3%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로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부채 총계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자산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PER은 8로 예상되며 PBR은 0.72로 예상됩니다. ROE는 9% 정도로 예상됩니다. PER, PBR 차트상 투자하기에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대상을 필수 소비재 주식들과 코스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코스피가 상승한 반면 필수 소비재 주식과 대상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필수 소비재 주식과 코스피보다 대상이 3%로 높습니다. PER은 8로 필수 소비재와 코스피에 비해 저평가로 보여지고 PBR 또한 0.72로 상대적인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ROE는 코스피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다른 필수 소비재 주식들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대상의 주가 차트입니다. 2017년 이후로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의 새로운 신사업 투자 및 해외 법인 매출 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매출 상승에 비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이유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식품 주식은 원재료인 곡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소맥, 파묘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오뚜기조차도 13년 만에 라면값을 인상했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10년 만에 에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는 기사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말합니다. 곡물 가격 상승을 통해 식품 가격 지수가 11년 내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2021년은 세계 곡물이 3,140만 톤 공급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곡물 주요 생산국들의 농업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축산업을 위해 중국의 곡물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수입 곡물 가격이 10% 오르면 전체 물가는 0.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계 곡물 수급 전망 그래프입니다. 대상의 전분단 사업 원재료인 옥수수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옥수수 가격 그래프상 고점의 상황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감소해준다면 대상의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미국산, 남미산, 유럽산의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해당 국가는 21년 기상 악화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했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회복한 중국 양돈 사업으로 인해 사료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고 러시아의 물가 안정을 위한 곡물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가격이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남미 가뭄이 22년에 해소가 된다면 옥수수 가격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탕의 가격은 고점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중입니다. 내년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대상 제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주요 곡물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요 제품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식품 제품들의 장점 중 하나는 한번 상승한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물 가격만 안정화된다면 큰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대상이 학교 식품 공급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영양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로비를 했던 기사입니다. 이로 인해 5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발생했습니다. 법 위반 행위 흐름도입니다. 최근 대상그룹이 해외 유령 회사에 수억 원의 대금 사기를 당한 기사입니다. 냉동육 수입을 위한 거래를 추진했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조회와 현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8억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고 결제 대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대상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최근 해외 법인 매출 상승이 있으며
HMR 제품의 높은 시장 장악력, 식품 제품 특성상 한번 상승한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원재료 가격,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류 가공 및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K푸드 열풍으로 인한 매출 상승 기대와 임세령 부회장의 연인 이정재 배우를 통한 마케팅 가능성, 2%대의 이율로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채, 100랩스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 재무 개선을 위해 유동적으로 자금 회전을 진행하는 회사인 점, 축산업 성장을 통한 라이신 매출 상승 가능성, 3%대의 배당 수익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최근 발생한 대금 회수 사기, CJ제일제당과 진행 중인 100억 원대의 라이신 소송, 공정거래법 시정 조치 이력이 있는 회사인 점, 원재료인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기상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처럼 해외에서 꼽을 만한 히트 아이템의 부재,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상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